헬로 차이나 시간입니다. 어제 2% 넘게 급락이 나왔던 중국 증시, 오늘도 소폭이지만 내림세로 출발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중국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으로 가보겠습니다. 홍성진 주임입니다. 주임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벌써 2015년이 저물어가고 있고요. 이제 2016년 후광통 전략에 대해서도 좀 많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자,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면 어떨까요? 네, 오늘은 2016년 후광통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이제 중국 전에 세계 경제부터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그 세계 경제는 지금 이제 새로운 국면, 뉴 노멀 시대가 이제 지속이 되고 있는 형국인데요. 그 사진을 보시면은 2010년부터 선진국, 신흥국, 그리고 전 세계 GDP 증가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특히 세계 경제를 이끌었던 중국을 포함한 신흥국의 GDP 증가율이 가파른 속도로 낮아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경기 회복 부진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 경기 회복 부진을 타개하고자 그 부채를 일으켜서 경기 부양을 하고 있기에 그 GDP 대비 부채 비중이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특히 부채를 일으키기 위한 가장 손쉬운 방법이 바로 기준금리 인하라는 그런 인하를 통한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가 이제 주요 국가의 기준금리가 제로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아직 제로는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우하향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그 세계의 인구 노령화로 인하여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고 그리고 경색이 되고 있는 그런 현상까지 겹치면서 세계 경제는 경기 회복이 더뎌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통화 완화 정책으로 인하여 버블이 발생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자산 가치는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량 자산 가격 상승이 눈에 띄는데요. 대표적으로 우량 주식인 그런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주가 지수는 크게 올라 역대 평균치를 훨씬 초월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저금리 환경이 지속이 되면서 벤처 캐피탈 투자 열기가 고조가 되고 있고 이로 인하여 그 10억 달러 이상의 가치를 지닌 그런 신생 기업이 무려 140여 개로 늘어난 결과인데요. 이는 작년에 43개에서 100여 개의 기업이 늘어난 것으로 앞으로도 벤처 캐피탈 투자 열기가 지속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관점에서는 실물 경제의 투자 수익률이 지속해서 낮아지기 때문에 그 실물 경제의 자금 유입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고 투자 가능한 우량 자산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벤처 캐피탈과 같은 투자 방식이 각광을 받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러한 세계 경제의 흐름으로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있고 그리고 이 유동성은 중국 등 신흥국으로 흘러 들어간 상태입니다. 중국은 2008년 말 이후 가장 풍부한 유동성을 환경에 처해 있는데요. 중국이 중장기 국채 수익률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고 그리고 은행 간 채권시장 자금 유동성이 풍부하고 통화금리 또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에도 꾸준히 풍부한 유동성을 유지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세계 경기 어렵죠. 거기다가 신흥국 경제에 대한 우려감은 상당히 좀 큰 상황입니다. 미국에서 금리가 인상이 되면서 달러 강세에 외외 부채가 신흥국도 워낙 많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감들이 있고 여기다가 자금 유출에 대한 우려도 있고 세계 은행에서는 이제 신흥국 경제를 전망해 놓은 걸 좀 들여다보니까 거의 5년 내 반토막이 날 것이라고 경제 성장률을 예측을 하고 있는 그 부분이고요. 사실 통화 약세가 되면 사실 수출 기업으로서는 좀 긍정적인 그 면을 살펴볼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또 뚜껑을 열어보니까 수익 감소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서 지금 무역 불균형도 상당히 심하고 이 불황형 흑자라고 좀 해야 될까요? 이렇게 신흥국 경제에 대해서는 우려감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그래도 중국은 유동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좀 전망을 해주셨는데 중국 경제를 좀 들여다보죠. 그래도 중국은 내년에 또 양회에 대한 그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고요. 경제도 지금 구조조정이 가속화되고 있는 그 분위기고요. 여러 가지 호재성 정책 모멘텀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중국은 일단 2016년을 공급 측면의 구조적 개혁 강화에 중점을 두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5년 11월 10일 개최된 중앙재경도 회의에서 공급 측면의 구조적 개혁
개혁이 주요 의제로 등장을 했는데요. 그 공급 측면 개혁에 공을 들이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 공급 측면의 개혁이란 과잉 공급을 해소를 하고 그리고 산업 통폐합을 통한 경쟁력 확보라는 측면이 있는데요. 그 원가 절감을 통해서 기업의 경쟁력을 유지를 하고 그리고 부동산 재고 소진을 방법으로 부동산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을 추진을 하고 있는 것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금융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면서 신뢰 있는 금융 개혁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공급 측면의 구조 개혁이 가능한 요인은 바로 고용 환경이 양호하다는 것입니다. 인구 구조 변화 및 경제의 성장 모델 전환으로 고용 상황이 호전되고 있는데요. 90년대보다 개혁 과정 진통 감당 능력이 강화되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미 2010년 중국의 인구 구조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경제 둔화에도 고용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있고 특히 경제 구조 변화로 3차 산업인 서비스업의 GDP 기여도가 2차 산업인 제조업을 초월하기 시작을 하면서 실물 경제의 일자리 창출 능력이 크게 개선이 되었다는 점인데요. 하지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과잉 생산 해소가 지지부진하다는 그런 약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무 확대로 과잉 생산을 소화시키려고 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중국의 민간 부분의 부채 비율이 높은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 사진을 보시면은 과거 일본, 유럽,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에는 채무 위기 발생하기 전에 민간 부분의 부채 비율이 140%에서 220%까지 220% 정도까지 되었습니다. 현재 중국이 이 범주 안에 드는 159%의 부채 비율을 가지고 있어서 리스크가 다소 높기는 높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기존 구도 타파에 따른 진통이 중국 증시를 불안정하게 하며 변동성을 확대시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세계 경제 회복이 더딘 흐름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재고 해소 또한 더뎌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2016년 기업의 채무 불이행 리스크는 올해보다 더욱더 확대가 될 전망입니다. 이로 인하여 은행의 부실 채권도 계속 악화될 것이고 이는 지금까지 이어져왔던 부채를 통한 성장을 견인한다는 그런 모델이 지속되기 어렵다는 그런 것을 뜻하기 때문에 증시 불안정이 확대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기업이 파산을 하고 있고 그리고 경기 하락 부담이 가중이 되고 있으며 위험 프리미엄이 상승 등을 초래하는 등 불안정 모습을 보이고 있겠지만 사실 이는 과잉 생산을 해소하는 과정 그리고 디레버리지, 효율성 제고 등을 통해 중장기적인 투자 신뢰를 확보하고 있고 회복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오히려 중장기적으로는 좋은 그런 유익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리고 과거 1996년부터 2001년도의 경험을 바탕으로 보면은 인수합병을 통한 과잉 생산 감소로 제조기업의 설비 가동률 회복이 이제 가능하다는 점이 향후에는 투자 신뢰 회복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증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한 즉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업들의 부채 리스크는 계속될 것이다. 이로 인한 증시의 변동성 확대도 예상이 된다라는 이야기네요. 그렇다면은 중국 증시 올해도 워낙 어려웠습니다. 5,000선 위까지 올라섰다가 또 급락이 나왔다가 지금 현재는 다소 좀 안정화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만 3,500선 정도에서의 좀 답답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구간인데요. 그렇다면 중국 증시는 내년에 어떨지 이렇게 변동성 장세가 계속 좀 이어질지 아니면 박스권에서의 움직임을 예상해 볼 수 있는 건지 어떤 시각이신가요? 네, 저는 상해 증시가 박스권에서 등락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 과거 이제 데이터를 보면은 1996년에서 2001년까지 상해 증시 추이를 참조를 하면은 불마켓에서 횡보세 그리고 다시 불마켓으로 이어지는 그런 장세가 연출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에 대입을 해보면은 2016년 상반기 주식 공급 및 자금 공급 확대에 따라 상해 증시는 1998년과 유사한 박스권에서 등락을 거듭하는 장세가 예상이 되고 있고 후반기에 갈수록 다시
불마켓을 이제 연출할 가능성이 이제 점차 높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2016년 경제가 지속적으로 하락이 되고 있고, 그리고 수요가 부진하며 원가 절감의 효과, 그리고 투자 수익 기여도 감소로 기업의 수익성이 2015년보다 악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비금융 부분 성장 기업의 순이익은 제로 성장 혹은 마이너스 성장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은행은 예대 마진 축소와 부실 대출 증가로 전년 대비 순이익이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주식 공급 그리고 자금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 주식 공급은 2015년 말 IPO가 재개가 되고 있고, 그리고 2016년 1월 주요 주주들의 주식 양도가 허용될 예정이며, 2016년 증권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 주식 발행 등록제 시행이 추진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상해 거래소가 그 신흥 전략판 그리고 그 신삼판의 자금 수요가 확대가 되면서 전 국민 창업 및 그리고 혁신 전략이 추진되는 등 주식 공급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그 주식 공급이 지속이 되면은 아무래도 그 유동성이 분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증시에는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을 보여주진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자금 공급도 확대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2016년은 증시의 신규 자금 유입 규모가 2015년보다 감소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그 은행의 자산 관리형 상품이 많이 판매가 되고 있고, 그리고 보험 등 장기 가입자들의 경우 자금 조달 비용이 예전보다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주식 투자를 선호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만큼 자금 공급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섬광통 개통 그리고 대외 개방을 통해 해외 자본 유입이 확대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며, 중국의 연기금인 그 양로기금이 주식 투자 참여로 인하여 증시에 신규 자금이 유입을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IMF가 위안화를 SDR 통화 바스켓에 편입을 함에 따라서 A주가 이제 2016년 6월 전에 MSCI 신흥국 지수 편입이 거의 확실시될 전망이라 향후 기대감을 갖게 하는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중국 증시는 단기적으로 펀더멘탈 측면에서나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나 유동성 측면에서나 정말 강한 상승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그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좀 긴 관점에서 보면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다라는 그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요. 문제는 투자 전략이 문제죠. 그렇다면 어떤 종목 위주로 2016년에는 좀 주목을 해봐야 될까요? 네, 일단 시간 관계상으로 이제 섹터 위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전략으로는 TMT 섹터를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 TMT란 그 텔레콤, 미디어, 테크놀로지의 그런 합성어로 그 2016년 TMT 섹터 중 가장 유망 종목은 여전히 신기술과 그리고 이슈 영역입니다. 그 종목 성장이나 투자 시기 등은 현 시점에서 판단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그 섹터만 말씀드리자면은 그 VR 관련 테마가 이슈로 떠오르고 있어서 관련 분야에 TMT 종목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텐센트가 최근에 VR 산업의 진출로 그 IT 대표 기업들의 그 업계 내 신기술 영역 사업의 전망에 대한 그 낙관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어서 향후에도 흐름이 좋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VC 기업의 주식 발행 시장 투자가 주식 거래 시장 투자 신뢰 강화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그 2015년 VC 그리고 PE가 가장 많이 투자한 상위 3위권 업종은 인터넷, 그리고 통신 및 부가 서비스, IT 등입니다. 주요 투자 영역은 오토, 그 온라인 의료, 스마트 기구, 스마트카, 온라인 교육 등이기 때문에 관련주들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략으로는 인구 구조 변화 및 그리고 소비 향상에 따른 서비스업 성장을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향후 10년간 45세에서 54세의 연령대의 인구 비중이 1위를 기록을 할 전망입니다. 그 70년대생의 소비출이 크게 증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만큼 소비 구조를 보면은 헬스케어, 그리고 고급화 교육, 그리고 가사 서비스, 엔터테인먼트 등 그 서비스 수요가 크게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산업 발전 추이로 보면은 그 미디어, 스포츠, 관광, 교육 등 관련 업종이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보여지기 때문에 관련 주들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략으로는 고배당 종목 및 신주 청약주를 살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저희는 후광통이기 때문에 신규 청약주보다는 고배당 종목 위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배당 수익률이 최대 7% 정도로 그 높은 배당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고배당 위주로 이제 투자도 유효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부의 투자 확대에 따른 신투자 기회를 좀 포착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13.5개년, 그리고 13.5개년 계획, 스마트 시티, 신에너지 자동차 등 그 정부에서 투자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투자 유망 종목들을 찾아서 그런 관련주들을 살펴보시면 그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후광통 투자 전략, TMT 관련된 그 섹터, 그리고 서비스 섹터, 또 채권 유사형 주식 고배당주들 좀 보시면 좋겠고요. 정책 수혜주들 여전히 관심권에 내년에도 두고 전략을 세워보자라는 그 의견이었습니다. 홍성진 주인과 함께 했습니다. 자, 1부 여기서 마치고요.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